매력의 진정한 힘, 선택적 존재감. 어떤 여성이 항상 곁에 있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무제한으로 자신을 내주지 않는 모습에는 거의 최면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균형입니다. 함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인정받거나 선택받아야 한다는 필요에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선택적 존재감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즉시 반응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예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을 잃을까 봐 두렵고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주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간의 마음, 특히 남성의 마음은 항상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것은 정상화되고 시간이 지나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칼 융은 의식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삶에서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없는 것은 형태를 잃고 희미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항상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처음에는 그것을 고마워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작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보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보물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으며 무심코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 의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융은 가치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희귀하고 독특하며 소유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는 내면의 어떤 것입니다. 그것을 구현할 때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알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으로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완벽한 여자친구였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고 항상 웃으며 항상 그의 삶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그가 자정에 전화를 걸면 달려갔고 그가 계획을 취소하면 받아들였으며 그가 망설이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지쳤습니다. 분노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깊은 변화로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못 가요. 약속이 있어요. 쉬고 싶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그 시간은 안 돼요.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긴 설명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에는 불편함, 그리고 결국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는 더 이상 절대적인 통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항상 그녀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혼란은 핵심입니다. 그것은 그의 무의식에 경고를 울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존중이 태어납니다. 존중은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것에서 옵니다. 그녀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했고 함께하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자신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른 방식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비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과잉이 있었지만 이제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욕망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다정함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보물은 무심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융이 말한 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투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선택적 존재감을 실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이 독립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거나 방어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예가 두려움이 아니라 욕망에서 비롯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선택이며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동은 말 없이도 감지됩니다. 신비로움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며 갑자기 자신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향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존중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존중이 있는 곳에 감탄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시작할 때는 죄책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즉시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은 오래된 믿음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내가 없으면 나를 원하지 않을 거야. 양보하지 않으면 나를 떠날 거야. 만족시키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어. 하지만 그 죄책감을 통과하고 중심을 유지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감지됩니다. 남성의 무의식은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를 잃을까 봐 자신을 전부 내주는 여성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으로 자신을 주는 여성입니다.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차이는 그를 흔들고 무장 해제시키며 그를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간단합니다. 요구하지 않지만 무제한으로 자신을 내주지 않는 존재감이 가장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멈추고 에너지가 모든 것을 설명할 때 침묵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존재다. 자신의 영혼을 설명하거나 한계를 정당화하거나 감수성이나 사랑하는 방식을 변명하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 안에서 나타난다. 그 순간 말을 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한다. 이제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단순히 너 자신일 뿐이다. 이전에는 아마도 말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 했을 것이다. 자신이 듣고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지쳤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친다. 그리고 말을 계속하기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다른 에너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믿어라, 그것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 칼 융은 말하길, 영혼은 다른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인식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승인받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일어난다. 너의 에너지는 구걸하거나 설명하거나 쫓지 않는다. 그것은 뿌리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단단하게 진동한다. 남성들은 그것을 느낀다. 이유는 모르지만 느낀다. 설명을 멈추고 너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질 때 너는 수수께끼가 된다. 신비롭고 저항할 수 없게 된다. 장난 때문에가 아니라 진실이 모든 논증보다 무겁기 때문이다. 정당화할 때 너는 상대에게 통제권을 준다. 상대는 너를 승인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차분하게 물러나고 반응하지 않으며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때 상대는 질문만 남는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의문 속에 남는 것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없다. 서울에 사는 지우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설명해야 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 한계를 정할 때마다 과장되었다고 느끼고 관심을 요청할 때마다 드라마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설득을 멈추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물러섰다. 비난도 설명도 눈물도 없이 오직 존엄함으로. 그는 그녀를 도발하고 찾고 같은 패턴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미끼를 물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이전에는 확실했던 것이 이제는 그가 채울 수 없는 공허가 되었다. 지우의 부재는 무관심이 아니라 일관성이었다. 관심을 요구하지 않는 부재이지만 흔적을 남겼다. 그는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스스로와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조금씩 지우에 대한 그의 이미지는 변했다. 더 이상 사랑을 구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여자였다. 너의 에너지가 이러한 선택에서 진동할 때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너의 존재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너의 침묵은 거울이 되어 그가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많은 경우 자신이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메시지다. 이제 내 가치를 협상하지 않아. 내가 누구인지 설득하려 단어를 낭비하지 않아. 남성들은 소음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 제스처, 시선, 결정 속에서 느껴지는 차분함에 반응한다. 설명을 멈출 때 너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된다. 더 이상 이해를 구걸하지 않는다. 중심에서 걷는다. 모든 걸음, 모든 제스처, 모든 침묵이 너를 대신해 말한다. 꾸밈없이, 정당화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여성은 단순히 존재한다. 그 진정성은 매혹적이다. 그들은 느낀다. 설사 말하지 않더라도, 설사 숨기려 해도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다. 3. 그의 주위에 당신의 관심이 더 이상 돌지 않을 때, 당신이 그를 당신의 우주의 중심에 두지 않게 되는 순간에는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를 미워해서도, 그를 벌주고 싶어서도 아니며 단지 당신의 삶이 그의 존재를 넘어 확장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갑자기 당신의 세상을 밝히는 태양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남성의 무의식은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닐 때 극도로 민감하게 이를 감지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감정 상태, 반응, 심지어 침묵까지도 그의 영향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당신 하루를 밝게 하거나 의심 속으로 끌어들였고, 계획과 일상은 그에게 맞추어졌으며 시간은 마치 무한히 제공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의 예고 없이 무언가가 변합니다. 더 이상 휴대폰을 매 5분마다 확인하지 않고 그의 확인 없이는 안심하지 못하는 일도 사라지며 그의 공간을 위해 일정을 재조정하지 않습니다. 숨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지고 심장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변덕에 따라 뛰지 않습니다. 이 내적 전환은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지 않아도 남성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남성의 자아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자신의 중력 속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그 중력이 사라지고 당신의 관심이 자신에게로 향할 때 그는 공허함과 정신적 산소 부족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차가운 무관심도 극적인 부재도 아닙니다. 훨씬 더 미묘하고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그가 당신의 가치의 척도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결정입니다. 이 에너지는 말 한마디 없이도 전달됩니다. 당신의 진동이 바뀌고 눈빛은 승인받기를 찾지 않으며 반응은 잃을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에서 나옵니다. 칼 융은 투사를 철회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충만함을 투사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완전함의 회복입니다.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재연결입니다. 남성의 무의식은 이를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지하는 것은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지혜라는 여성은 오랫동안 연인의 일정, 침묵, 부재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사랑했던 춤을 시간 낭비라며 비웃었고 혼자 여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말렸습니다. 그러나 깊은 실망 후 지혜는 눈물이나 설명으로 맞서지 않고 단순히 다시 춤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친구들과 나가고 미술 공부를 재개하고 주말마다 혼자 가고 싶었던 작은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번호를 차단하거나 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에너지는 변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이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음을 느끼고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취미에 대해 비꼬는 말로 도발했지만 곧 그녀를 더 찾고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가 있을 만한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확실했던 것, 그녀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 이 이제 의심으로 바뀌자 남성의 자아는 흔들립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혜는 자존심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느껴집니다. 독립과시를 하는 여성은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갇혀 있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온 여성은 다른 차원의 주파수를 발산합니다. 증명할 필요 없이 단지 살아갈 뿐입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그녀를 매혹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관심이 더 이상 그에게 돌지 않을 때
그는 당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항상 기다리는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걷는 여성이 됩니다. 이는 자존심에는 아플 수 있지만 존중을 불러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조종할 수 없는 것이야말로 가장 매력적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확장됩니다. 열정, 취미, 친구, 자연스러운 웃음을 회복합니다. 반응은 더 이상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일치하기 위해 나옵니다.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고 눈빛은 구걸하지 않고 관찰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작게 보여도 거대한 간극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신이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의 궤도는 당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이 그를 따랐지만 이제 그가 당신의 중심으로 끌리게 됩니다. 중심이 있는 곳에는 중력이 생기고 스스로 중력을 가진 것은 필연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변화는 기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놓고 선택받지 못할 것, 혼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성이 두려움을 잃으면 그녀는 제어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큰 제스처도 설명도 이제 나는 의존하지 않는다는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면 됩니다. 나머지는 에너지, 진동, 아우라가 남성을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진정한 매력입니다. 찾으려 하거나 꾸미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나오는 매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구현하면 그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4. 당신의 존재가 요구하지 않을 때 자신을 항상 내어주지 않지만 동시에 무턱대고 의존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균형과 같습니다. 그녀는 함께하고 경청하며 공유할 수 있지만 타인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고 선택받는지 여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가용성의 힘의 본질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이 내어줍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하고 누군가가 요청하면 움직이며 속으로는 아니요 라고 하고 싶어도 예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상대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며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가용한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민감한 영역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내어주면 처음에는 감사받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특히 남성의 마음, 늘 가지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손에 닿는 것, 언제나 가까이 있는 것은 흥미를 잃고 신비로움이 사라집니다. 일상적인 것, 평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칼 융은 경계와 대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한계와 마주칠 때 무언가를 잃을 가능성을 느낄 때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계가 없는 것, 무제한으로 내어주는 것은 형태와 힘을 잃고 희미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항상 그에게 가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즐기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항상 있는 것은 눈에 띄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작이나 개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기억하고 시간과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보물은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택과 의도, 존중이 필요합니다. 융은 또한 가치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드물고 유일하며 얻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는 내적 힘입니다. 그것을 체현할 때 당신의 시간, 에너지, 존재감이 무게를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로맨틱한 매력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라는 한국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완벽한 여자친구였습니다. 항상 가용했고 항상 웃었으며 그의 삶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정했습니다. 그가 자정에 전화하면 달려가고
계획을 취소하면 아무 말 없이 받아주며 망설이면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지쳤습니다. 드라마도 눈물도 대립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분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계획이 있어요. 쉬고 싶어요. 내일 이야기해요. 그 시간은 안 돼요. 다음에는 미리 알려주세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긴 설명 없이 죄책감 없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 그 다음에는 짜증, 그리고 결국에는 일종의 불안. 갑자기 그녀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고 항상 가용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혹감이 핵심입니다. 주목, 호기심, 존중을 일깨웁니다. 왜냐하면 존중은 무제한으로 내어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주는 것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곁에 있었고 여전히 다정했으며 함께하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선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확실했던 안정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신비함이 생겼습니다. 과잉이 있던 곳에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사랑하는 친구여, 그 공간이 바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시간, 다정함, 관심은 보물입니다. 보물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와도 연결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존재하게 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을 축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적 가용성을 실천하는 것은 게임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삶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예는 두려움이 아닌 욕망에서 나오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말없이도 드러납니다. 항상 잊지 않고 한꺼번에 내어주지 않는 신비함은 보이지 않는 향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의 향기입니다. 존중이 있는 곳에 감탄이 피어납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죄책감, 즉시 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 자신을 우선시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 죄책감은 오래된 믿음의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내가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떠날 거야. 만족시키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하지만 그 죄책감을 통과하고 중심을 유지하면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고 그것이 드러납니다. 남성의 무의식은 이를 감지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전적으로 내어주는 여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필요가 아닌 선택으로 내어주는 여성입니다. 그 차이가 그를 흔들고 방심하게 하고 끌리게 만듭니다. 진실은 간단합니다. 요구하지 않지만 무턱대고 내어주지 않는 존재가 가장 강한 매력을 지닙니다. 이 매력은 드라마, 감정적 협박, 전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일관성에서 옵니다. 5. 스스로를 선택할 때 모든 여성의 삶에는 조용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외침이나 항의가 섞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폭발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속삭임입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를 누구에게도 증명하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고 깨닫는 내적 각성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미묘하지만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각은 해방감을 주며 고요 속에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자기만의 자기장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증명하려는 노력은 항상 피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결핍의 진동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 희생으로, 끊임없는 시도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면 마음속에서는 당신이 확인해주지 않으면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요는 정신을 소모할 뿐 아니라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사랑의 자석이 아니라 상처가 반복되는 관계를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조금씩 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빛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 패턴입니다. 칼 융이 명확히 말했듯이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 만약 스스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상처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충분하지 않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는 당신이 받을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에너지가 아직 그 패턴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해방은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때 시작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강해져서 나는 이미 충분하고 누구에게도 확인받을 필요 없다고 말할 때 변화는 자기만의 자기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중심을 찾고 외부의 승인에 끌려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나를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파트너가 그녀의 사랑과 노력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일정에 맞추고 말하고 싶어도 참으며 과도하게 설명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실망한 후 그녀는 단순히 멈췄습니다. 항의도, 설교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외부에서의 인정이 필요 없다고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 조용한 결정이 재탄생이었습니다. 마리아나는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춘 후 그녀는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늘 사랑했던 춤을 다시 추고 중단했던 책을 읽고 내면의 삶으로 돌아가며 진정한 목소리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파트너는 그녀가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자 큰 공허를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할 때 권력과 통제의 구조가 깨지고 이전에 자연스러웠던 역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동시에 두려움과 매력을 동시에 줍니다. 융이 말한 빛나는 그림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림자는 어둡고 억압된 것으로만 생각되지만 동시에 강력하고 빛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존재할 권리를 요청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치를 협상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습은 의존과 통제의 구조를 깨뜨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전체성을 받아들이는 여성은 하나의 등대처럼 빛납니다. 박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빛은 스스로 빛납니다. 설득을 멈출 때 당신은 다른 방식으로 진동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선택받기를 바라던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하는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확신은 주변의 무의식에 감지되어 빈 약속으로 붙잡으려 해도 불가능함을 알게 합니다. 확신 자체가 조용한 자석이 됩니다. 변화는 급진적입니다. 보여지길 기다리는 사람에서 누구도 보지 않아도 빛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를 봐, 여기 있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가 됩니다. 이 에너지는 무시될 수 없습니다. 완전함은 결핍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더 이상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지하고 느끼고 시선과 제스처, 인정이 오지만 이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진동을 반영하는 메아리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당신 내면의 조화에 반응할 뿐입니다. 노력도 투쟁도 필요 없습니다. 차갑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움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대 없이 주고 진정으로 주는 것입니다. 설득을 멈출 때 진정한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서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관계, 자연스러운 상호 흐름 속에서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궁극적인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진정한 매력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평화를 발산하는 데 있습니다. 조용히 자신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서 울려 퍼지는 에너지가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과 공명합니다. 설득을 멈추고 살아가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자기 검증, 즉 자신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조용한 균열의 순간은 끝이 아니라 자유와 힘, 빛의 시작입니다. 결국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설득을 멈추고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에너지는 상승합니다.
확신에서 나타나는 여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자신을 선택한 여성에게 어떤 남자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간청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확하게 걸어가며 그 명확함이 자기장을 만듭니다. 융이 말했듯 영혼은 치유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항상 알고 있다.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곳에서 끌어당기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아름다움은 확신 속에 있습니다.